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의 MC 이석우입니다. 오늘은 이 대한민국 국회의 저 높은 곳에 계신 분인데요. 그런데 이분이 바로 고향의 아저씨 같은 분입니다. 그렇게 소탈하고 자상하십니다. 그래서 지난 해 우리 총선이 있었죠. 그 총선에서 대전, 충청, 세종시 지역 참 어려운 곳인데 거기서 최고 득표율까지 한 분입니다. 바로 그런 분. 초등학교 때는 대통령의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자를 거쳐서 지금 국회 부의장까지 오르신 민주통합당 출신 사선 의원 박병석 부의장님 오늘 모시고 말씀을 좀 많이 나눠보겠습니다. 예, 박 부의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네. 참 많은 일들 하고 계신데 바쁘시죠? 지금 근황은 어떠십니까? 예, 참 몹시 바쁘게 다녔는데 다닌 만큼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요. 제가 국회 부의장으로서 역할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 네, 상임위 활동도 아마 제일 열심히 할 겁니다. 네, 그리고 1년에 대전에 우리 네. 지역구에 KTX를 평균 한 250번쯤 탔는데 네, 부의장을 맡은 이후부터는 한 200번쯤으로 줄은 것 같습니다. 네. 그 200번도 아마 다른 국회의원은 그렇게 못할걸요? 예, 아마 네. 국회의원 중에서는 가장 많이 타는 게 아닌가 싶고요. 네, 네. 뭐 저는 국회부의장의 역할이라는 것이 단순히 사회만 보는 것이 아니라 네. 여야 간의 의견을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네. 또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려면 네. 말의 품격을 높이는 네. 그런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또한 정치의 중심은 국회여야 된다 하는 의회주의의 생각을 확고히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박병석 부의장님 하면 정계라든지 또 우리 언론계에서 중도 진보적 인물이다 이렇게 평이 나 있고요. 야당인데도 여당 의원들로부터 유일하게 비토가 없는 분 이런 분으로도 아주 정평이 나 있습니다. 뭐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선에서 최고 득표율 여러 가지 선거 기록을 세우신 걸로 국회 부의장 할 때도 아마 역대 최고 득표로 아마 되신 것 같은데 기록 좀 제가 다 기억을 못합니다.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우리 그 적극적 지지자들이 들으면 좀 흐리멍텅하다 뭐 이렇게 보일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됩니다만은 네, 네. 작년에 뭐 개인적으로는 선거에 4가지의 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네 가지. 예, 하나는 작년에 있었던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네. 대전 충청의 충남의 최고의 득표율 54.5%인데 양자 대결에서 54.5% 높은 게 아니지만 그렇죠. 사자 대결에서 사자 대결에서, 예, 네. 54.5%니까 국민들께서 우리 대전 시민이 많이 지지해 주신 것이죠. 네. 또 하나는 대전, 충남, 충북, 세종시에서 그 중간에 떨어지지 않고 내리 4번 당선된 것은 여야 통틀어서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그 어려운 지역에서 예, 연속 그렇습니다. 4번 헌정사상 처음이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국회 부의장을 뽑으려면 야당으로서는 국회 부의장이 국회직에서는 제일 최고위직이니까요. 네. 의원님들이 모여서 사전에 경선 투표를 하는데 네. 저하고 경선했던 분이 오선 의원님이셨지요. 네. 저는 4선이고 네. 잘 아시다시피 국회는 다선은 원칙이죠. 예. 근데 사전 경선에서 86대 41. 아이고, 차이가 예, 많이 났군요. 2배 이상 차이를 네, 벌렸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국회의장단 선거는 의장 뽑고 부의장 뽑고 이렇게 되는데 네. 제가 국회의원 300분 중에서 저를 반대하셨던 분은 6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거 기록- 98%. 예. 기록 아닙니까? 98%. 예, 군사 정권을 제해놓고서는 최고의 기록이었고요. 뭐 재미난 에피소드 하나는 사실 저를 반대하는 분은 5분이었고요. 네. 한 표는 그 우리 국회 규칙상 박병석 이렇게 이름만 적게 돼 있는데 네, 네. 박병석 화이팅이라고 쓰신 분이 계셨어요. 네, 네. 초선 의원님이셨는데 너무 열렬히 지지하다가 결국 무효표를 만들어 보셨습니다. 예, 그것만 잘 됐으면 99%가 됐을 텐데. 99% 됐겠네요. 네. 예. 개인적으로는 또 작년이죠. 작년에는 대한민국 헌정상이라는 것도 받게 되고 해서 그냥 제가 한 일에 비해서는 상복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상복이 많으신지 우리 박병석 부의장님 과거 학창 시절부터 좀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예. 학교 다니실 때는 어떤 학생이었습니까? 제일 초등학교 때 제가 입학한 지 며칠 안 됐는데 네. 담임 선생님이 저희 어머님을 찾아오셨어요. 가정 방문차. 네. 저희 어머님이 깜짝 놀라셨죠. 네.
야, 병석이가 학교 가서 무슨 사고 저질렀는가 보다. 그런 경우죠. 예. 보통은. 네. 근데 우리 담임 선생님 우리 어머님한테 한 말씀이 병석이가 선생님 말씀하시는데 뚫어지게 눈을 쳐다본다. 아, 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면 눈 쳐다보고 절로 움직이면 눈 쳐다보고 그것이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병석이 불러서 물어보니까 어머님이 학교 가거든 선생님 똑바로 쳐다봐야 돼. 네. 그래서 눈 쳐다보는 거라 그런다. 그러니까 좀 병석이한테 얘기를 해서 눈을 바라보게 하지 말고 목 정도 좀 바라보게 해달라. 그게 제가 초등학교 입학한 지 한 일주일에 열흘쯤 됐을 때입니다. 예, 그 기억이 좀 그때부터 새롭고. 벌써 이 뭐가 있으셨구만. 융통성이 없었습니다. 융통성이 없었고. 그 부인하고 뭐 아주 오랜 연애 끝에 만나셨다고 들었습니다. 좀 그 이야기 조금 해주시죠. 예. 저 뭐 고등학교 다닐 때 이 대전고등학교는 그 당시에 이제 충청도에서는 제일 가기 어려운 학교였는데 네. 그때 대전여고 저보다 한 학년 밑에 있는 여학생하고 파트너네요. 대전고등 대전. 예, 열렬한 연애를 했습니다. 아, 예. 그 당시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는 그 손잡고 데이트를 하면 정학이고 그 당시 그랬어요. 예, 뽀뽀하면 퇴학이고 그랬었거든요. 예, 예. 근데 제가 거의 매일 만났고요. 고3에다가 대학 입시를 공부해야 되는 학생인데다가 학생회장 하면서 또 연애까지 했는데 매일 만났고요. 그리고 그 마침 제 아내 그 여자친구의 집이 대전고등학교 제 학교 바로 밑에 있었기 때문에 시간을 정해서 꼭 얘기를 했습니다. 아침에 뭐 7시에 집에 나오라고. 그럼 제가 6시 55분쯤 갔다가 기다렸다가 오가며 그 집 앞을 지나며 눈을 맞췄고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에 두세 번씩 데이트를 했죠. 네. 저녁에 만났을 땐 꼭 제가 시를 한 편씩 외워줬습니다. 예. 맞는 날 꼭 편지를 썼습니다. 네. 그래서 100통의 편지를 썼죠. 그래서 1년 동안에 100편의 시를 외워주고 네. 100통의 편지를 써준 것이 아마 제 여자친구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고요. 박병석 부의장님의 오늘에 있기까지는 그 부인과의 사랑을 나누면서 그 어떤 밑바탕의 어떤 에너지, 그 어떤 정열, 이것이 오늘날 박병석 부의장을 만든 힘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동의를 어느 정도 하십니까? 예, 동의 안 했다간 집에 가서 큰일 납니다. 그런데 기자 생활 또 국회의원 생활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바쁜 직업인데요. 제 아내가 별 불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고 있습니다. 왜 불만이 없는지. 네. 제가 그 짜투리 시간을 최대한 활용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제가 국회 끝나고 대전 내려가면서 이번에가 몇 시 차로 가니까 몇 시에 도착할 거야. 네. 그러니까 어느 영화관에 표를 끊어놓고 영화관 앞에 기다리고 있어라. 그럼 제 아내가 가서 영화관 표 끊어놓고 있으면 가서 탁 내려서 햄버거 하나 먹고 영화 구경하고요. 예, 그리고 저는 제 아내가 항상 내가 어디에 있다는 걸 알게 해줍니다. 아, 지금 이 시간쯤에는 TV 인터뷰를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 몸의 GPS를 제 아내가 다 읽고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마음으로는 항상 같이 있는 거군요. 항상 같이 있는 거군요. 자, 바쁘게 지내시는 분들 오늘 박병석 부의장님 말씀 좀 크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부인 말씀 좀 드렸는데 예.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여쭤볼게요. 이 조금 짓궂은 질문입니다. 예. 그래도 부부 싸움을 좀 하시기도 하시지 않습니까? 아, 젊었을 때 많이 했죠. 많이 했습니까? 기싸움 많이 했죠. 기싸움. 예, 뭐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뭐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참 부질없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고요. 뭐 요새는 제가 좀 져줍니다. 예, 예.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제가 그렇게 부의장 된 데로부터는 저한테 더 군림하려고 그럽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 대한민국 국회 부의장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부인으로서 부의장이 내 남편이다. 뭐 자랑스러운 마음에서 그런 것 아닌가 이 생각도 아마도 이제 제가 큰 소리는 못 낼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근두근 두근두근 너무
이 시민들과의 소통은 보통 요즘은 SNS라고 그래서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 이렇게 하는데 그건 뭐 어느 정도 하고 계십니까? 예, 제가 홈페이지 그다음에 SNS, 트위터는 잘 안 하고요. 그다음에 페이스북, 페이스북. 예, 이런 걸 하는데 페이스북은 친구가 한 4,800명쯤 돼요. 근데 최근에 제가 하루에 친구 몇 명 하는 분이 한 100여 명씩 생기셔서 곧 마감을 해야 될 거야. 5,000명 넘어가면 이제 페이지를 넘겨야 되니까. 이 인터뷰 보시는 분 빨리 하십시오. 이제 이거 이 방영되고 나면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예, 최근 며칠 사이에 많이 늘어서 이제 예. 주로 어떤 질문들을 많이 받으십니까? 곤란한 질문들이 많죠. 그렇죠. 아무래도 국회에 예, 계시니까. 예, 곤란한 질문들이 많고 정치권 정신 차려라 이런 말씀도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친구를 맺은 분들이니까 이제 제 활동 사항을 이렇게 알려드리거든요. 예를 들면 그 버마 미얀마의 아웅산 수지 여사를 만났을 때 제가 그 당신이 뜻하는 민주화가 반드시 이루어지고 버마의 산업화도 함께 이루는 계기를 마련하기 바란다든가 당신의 그동안의 민주화에 대한 투쟁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고 존경을 표한다든가 하는 글을 올리면 수백 명씩이 댓글을 달아주시고 그렇습니다. 예. 자, 이제 정치 생활을 쭉 해오신 그 얘기들 조금 여쭙고 싶습니다. 우선 정치 입문 하시기 전에 기자 생활하셨는데 그게 또 연관된 분야고 말이죠. 처음 기자 생활 쭉 하시면서의 어떤 그 기억 남는 또 에피소드 같은 건 있으십니까? 입사 시험 보면서 저보고 합격하면 무슨 부가 하고 싶으냐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베이징 특파원을 하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면접 1세대군요, 진짜. 면접관들이 기절을 했죠. 한참 멍하고 있더니 그 중에 한 분이 중국어 할 줄 아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분이 중국어 잘하는가 보다. 그래서 겸손하게 제가 조금 할 줄 압니다. 그랬더니 안녕하십니까를 뭐라 그러냐 그러더라고요. 뭐 지금은 누구나 하는 얘기지만 그 당시는 그것도 신기한 때였는데 그때부터 해가지고 대만 정치대학에서 공부도 했고 그 다음에 홍콩 특파를 5년 했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홍콩 특파원 하셨는데 그때 아주 유명한 뭐 저도 이제 기자 출신입니다만은 아주 세계적인 특종을 했습니다. 그 당시 중국의 천안문 사태가 있을 당시인데 그때 그 특종 이야기 한번 좀 해주시죠. 예, 1987년에 북경의 티엔안먼 천안문 사태가 민주화를 요구하는 수백만의 군중들이 몇 달째 북경 천안문 광장에서 시위를 할 때죠. 그때 혼자 들어가서 정말 목숨을 안기지 않고 근데 열심히 했습니다. 어떻게 들어가실 생각을 하셨습니까? 기자 정신이었습니까? 어떤 것이었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 정신인데요. 프로 정신. 예, 제가 정말 어렵게 해서 북경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제가 무슨 사고를 당해도 사고 났다는 자체를 알 수가 없는 것이었죠. 그때 홍콩에서 제 아내가 전화가 왔어요.
주셔서 개혁파의 대장 당시 사우디양 조자양 그 총리가 체포 구금됐다. 그럼으로써 개혁파는 실패로 끝났다 하는 기사를 중앙일보에 타전했는데 그게 세계적 특종이 세계적 됐습니다. 특종이죠. 예. 기자들 다 철수하고 예. 외신 기자 일부밖에 없었죠. 거의 종군 기자 비슷한 그런 상황에서 현장에서 그냥 바로 특종을 했군요. 예, 지금도 그때의 충격이요. 그 호텔에 객실이 600여 개인데 다 귀국하고 투숙객 20여 명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 탱크 같은 게 지나가면 유리 창문이 드르르 흔들립니다. 지금도 트럭 같은 게 지나가다가 유리창이 드르륵 하면 그 89년 천안문 사태 때 그 탱크가 지나가면서 유리창이 흔들리던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네, 이 기자 하시면서 이제 그런 기자를 이제 쭉 겪으시면서 정계 입문하셨습니다. 기자 생활하면서 생각했던 정치와 실제 정계에 들어와서 겪는 정치가 뭐 좀 달랐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그 일생일업 국회의원 출마 제의를 받았을 때도 사양했던 것이 바로 언론인으로서 일생을 마치겠다는 일생일업을 생각하다가 이제 변신을 했는데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자라는 것은 역사의 기록자는 될 수 있을지만 역사를 움직이는 주체는 아니다. 정치인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직접 움직이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비슷한 이야기 했던 것 그랬습니까? 같은데요. 네, 기자 생활하다가 예. 그런 근데 제가 기자 생활 때 보면 정치인들 나는 사람들이 소신과 철학이 없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당시는 민주화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는데 그 정권을 잡기 위해서 3당 합당을 한다든가 장선을 위해서 당을 옮긴다든가 어떻게 한 나라를 경영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는 사람들이 자기의 따라서 철학과 노선을 바꾸는가 저는 그거를 이해할 수가 없었고요. 지금 제가 지역 주민으로부터 선택받은 이유 중에서도 저는 한 번도 당을 옮겨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어려웠어도. 예, 그런 원칙과 철학 소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 보면 과거의 정치인들은 영향력이 컸던 것 같은데 지금의 정치인들은 투명해지고 그리고 정치 영향이 좀 덜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당시 정치인들은 서로의 협상도 있었고 또 인간적 교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가 좀 없다. 어떻게 보면 정치인이 자꾸 준공직자 비슷하게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만 투명해지고 시스템화되어 간다는 데서는 좀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요. 예. 큰 시대적인 흐름 아닌가? 그렇습니다. 예. 그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그래서 쭉 이끌면서 얼마 전에 박근혜 당선인이 3자 회동 제의하지 않았습니까? 당선인과 여야 대표 제의하고 거기에 또 응했습니다. 응하고 또 많은 합의도 했는데 그 모습은 바라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안보에는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된다는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협력할 것은 반드시 협력해야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요. 예, 실제 제가 2008년 이명박 정부 초기에 광우병 파동이 나고 했을 때 그 마크 협상을 제가 해서 국회를 정상화시켰어요. 그리고 2009년도에 미국의 리만 브라더스 사태로 가지고 국제 금융위기가 왔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1,000억 불, 당시 돈 무려 140조의 지급 보증을 요청해 왔어요. 정부 지급 보증이죠. 그때 우리 당에서는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을 사퇴시킨 전제하에서 협상을 하라는 주문이 있었지만 제가 가서 바로 협상 합의서에 사인을 해줬습니다. 우리 당에서 굉장한 반발이 있었죠. 그러나 저는 이거야말로 국가가 국제적 금융위기에 휘말릴 때 장관 하나 나가고 안 간다고는 그건 부차적인 문제다. 우선 경제를 살려야 되고 국제적 신인도를 높여야 된다는 점에서 전 세계 야당 중에서 제일 먼저 사인을 해줬습니다. 난 바로 그런 것들이 국가적 의기 앞에서 여야가 함께하는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네.
끝으로 이제 국민에게 한 말씀 해주시면서 앞으로 박 부의장님의 어떤 정치 앞으로 마지막 남은 목표와 그와 함께 국민들에게 이제 새해 맞아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저는 이런 세상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열심히만 하면 내일이 오늘보다 좋아지는 세상. 그리고 설사 인생이 한 번 실패했다 하더라도 다시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인생 패자부활전이 가능한 그런 세상. 그것이 제가 오랫동안 꿈꾸었던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저의 있는 역량을 다할 것입니다.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꼭 기도를 합니다. 제가 하는 일이, 제가 결정하는 일이 나라와 민족의 역사의 진전에 합당한 길을 가게 해달라는 기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음력으로 새해를 맞았습니다. 금년에 뜨는 태양인 작년보다 더 따뜻한 태양, 금년에 뜨는 태양은 작년보다 더 밝은 태양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십시다. 결코 희망을 잃지 맙시다. 감사합니다. 예. NG가 안 났다. 아이고. 예. 예. 모시러 왔습니다. 아, 예, 가시죠. 예. 아니, 나 지금까지 인터뷰했어요.